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직선과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직선과 원의 방정식 분명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다시 한다. 자, 이거를 갑자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벡터로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벡터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그렇게 보기 전에 먼저 뭘 볼 거냐? 우리가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직선의 방정식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요? 한 점과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 어떻게 되죠? 만약에 직선이 L이 점 A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일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y는 y-y1은 m의 x 빼기 x1로서 구했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지? 그렇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만약 A라는 점 x1, y1과 B라는 점 x2, y2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뭐 y1과 y2가 같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긴 하지만 뭐 한 번에 쓰면은 쉽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자, 만약에 y1과 y2가 같으면 y1과 잘못 썼네요. 만약에 x1과 x2가 서로 같게 되면 x1과 x2가 서로 같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때는 x는 x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 x1과 x2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a점이고 x축의 수직인 직선에 b가 같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였죠. 자, 두 번째는 x1과 x2가 다를 때는 어떻게 구한다? y-y1은 x2-x1분의 y2-y1의 x-x1로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잘 봐봐. 우리 이게 뭔데요? 요 녀석이 뭐야? 요 녀석을 생각해보면 얘는 사실상 뭐다? 얘가 기울기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뭔가요? 기울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는 유일한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유일한 거니까 반대로 기울기를 알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즉,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한 점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벡터로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를요, 다른 걸로 바꿔줄 거예요. 기울기를 다른 얘기로 바꿔줄 거야. 자, 기울기라는 거는 뭐예요? 기울기라고 우리가 명명 짓는 이름 붙이는 거는 x축과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기울어졌냐라는 얘기죠.
즉 x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졌냐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기울기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기울기 대신에 뭐를 줄 거냐? 직선이 어떤 점이 있으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그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한 점에다가 뭐를 주어줄 거냐? 방향을 주어줄 거예요. 한 점에다가 뭐를? 방향을 주어줄 거다. 그래서 A라는 한 점에다가 방향을 주어줄 거야. 예전에는 기울기를 주었다면 이제 뭘로 바뀐 거다. 이게 한 점에다가 뭘 준다? 방향을 줄 거라는 얘기야. 방향. 한 점에 방향을 줄 거다.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직선. 다시 한번 어떤 점에서 출발해서 그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직선 혹은 그거를 연장하는 직선. 그렇게 우리가 직선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까지 한 말을 가볍게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원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한 점과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울기를 뭘로 대체하겠다? 기울기 대신 이거를 방향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방향으로 대체한다. 그럼 방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뭔데? 방향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구는 바로 벡터가 있겠죠. 그렇죠? 즉, 한 점과 하나의 벡터로 뭐를 직선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한 점과 하나의 벡터로 뭐를 완성시킬 수 있다? 직선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직선이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겠죠. 왜? 벡터는 뭐예요? 평행이동에서 같은 벡터는 전부 다 같은 벡터예요. 즉 얘와 방향이 같은 벡터는 방향이 같은 직선 혹은 반대인 직선, 방향이 평행한 직선은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야.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 점에 딱 고정시키지 않는 이상 유일하게 직선이 결정되지 않는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도 마찬가지겠죠. 한 점을 지났는데 뭐가 방향이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다양한 직선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을 방정식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직선과 한 점과 기울기를 구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구하겠다? 한 점과 방향으로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가 103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쪽 문제 교과 텍스트 읽어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에서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U벡터의 평행한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한 점과 방향, 벡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보면 알 수 있듯이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0벡터는 방향이 없으니까 0벡터가 아닌 벡터 U의 평행한 직선, 벡터의 평행한 방향, 벡터의 평행한 방향이란 얘기예요. 방향. 직선 L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그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해보자.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해보면 여기 A점과 P점은 뭐가 된다? 직선 위에 두 점이 되겠죠. 서로 다른 직선이 두 점이 되겠죠. 그러면 AP 벡터라는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AP 벡터. AP 벡터. 그리고 이 AP 벡터는 뭐에 평행해? U라는 벡터에 평행하다 그랬죠. 그렇죠? 자, 뭐다?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적당한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P 벡터가 TU 벡터를 만족하는 뭐가 실수 T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AP 벡터가 TU 벡터를 만족하는 실수 T가 존재한다. 이때 AP 벡터에 대한 A점, P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각각 구해보면 AP 벡터는 여기 있네요.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가 되기 때문에 OP 벡터 대신에 P 벡터, OP 벡터의 위치 벡터, P에 대한 위치 벡터죠. 그러니까 소문자 P로 쓴다. A에 대한 위치 벡터, A 벡터라고 써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는 뭐냐면, 궁금한 거는 이 P점에 해당하는 게 궁금하다는 얘기. P점. P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점 P 벡터가 A 더하기 T U 벡터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벡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내가 위치 벡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자, 위치 벡터를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점이랑 벡터랑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점에 대한 얘기나 벡터에 대한 얘기는 서로 같은 얘기로 봐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선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는 얘기예요. 직선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건데, 그 정보를 뭘로? 점이니까 벡터랑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 점의 위치 벡터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 한 점과 방향이 필요하다. 방향 U 벡터. 자, 이때 그러면 A를 지나면서 U의 평행한 직선은 몇 개? 유일할 하나밖에 없을 거란 얘기야. A를 지나면서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된다? 유일하다. 유일할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A 위에 직선 위에 L이라고 할게요. L 위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자, 난 뭐가 궁금한 거라고요? 이 P점이 궁금한 거라고. P점이 점 P에 대해서 뭐가 AP 벡터와 U 벡터가 적당히 평행하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존재한다? AP 벡터가 그치 TU 벡터라는 적당한 실수,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근데 AP 벡터는 위치 벡터로 각각 표현하게 되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가 되고, P에 대한 위치 벡터는 소문자 P, A에 대한 위치 벡터는 소문자 A로 쓰게 되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T U 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나는 뭐가 궁금한 거라고요? 점 P가 궁금한 거라고요. 점 P가 궁금한 거다. 그래서 P를 남겨두고 P 벡터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항시켜주면 자연스럽게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 U 벡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특별히 U 벡터를 뭐라 그러냐? U 벡터. U 벡터는 뭐예요? 직선과 평행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우리 뭐라 부를 거냐? U 벡터를 맞아요. 방향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방향 벡터. 그러니까 방향 벡터라고 말이 붙어 있으면 얘는 뭐다? 직선과 평행한 벡터다. 직선과 평행한 벡터는 반대로 또 뭐라고 부른다? 방향 벡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한 점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 방향이 필요하다. 그 방향 중에 평행한 방향을 우리는 방향 벡터라고 하고, 그때 나오는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103쪽의 내용이고요. 자,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U 벡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각각의 점들 있잖아요. 벡터들을 하나하나의 좌표에 대응시켜서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나씩 해 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그림 좀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A점에 해당하는 점을 x1, y1이라고 놓을게요. 자, P점은 어떤 점인지 모르잖아요.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얘는 x, y라고 놓겠습니다. 자, u벡터는 벡터잖아요. 벡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얘는 u1, u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점, P점, u벡터의 좌표와 성분을 바탕으로 이거를 전부 어디다가 여기 나와 있는 벡터식에다가 대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P벡터는 A벡터 더하기 TU벡터가 되니까 A벡터 더하기 TU벡터가 되는데 P벡터는 뭐랑 같죠? 그쵸? X, Y랑 같고 A벡터는 X1, Y1 U벡터는 U1, U2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얘를 조금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자, 얘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주면 x x1, y y1은 t u1t라고 쓸까요? u1t, u2t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u1t는 x x1이고 u2t는 y y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여기 t 값과 여기 t 값은 서로 같은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가 서로 같은 t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u1이 0이 아니고 u2가 0이 아닐 때 u1이 0이 아니고 u2가 0이 아닐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t는 u1분의 x-x1 또 t는 u2분의 y-y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t와 이 t는 뭐라고요? 서로 같은 t라고요. 그래서 무슨 결론 내릴 수 있다?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평행한 벡터, 평행한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직선과 평행한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이거를 벡터 방정식이 아니라 x, y에 대한 식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한 조건이 걸렸죠? u1이 0이 아닐 때와 u2가 0이 아닐 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u1이 0이고 u2가 0이 아닐 때, 즉 u벡터가 0, u2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u1이 0이 된다는 얘기는 x-x1이 0이 된다는 얘기고 u2t가 y-y1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보면은 여기서 이걸 정리해 보면 y는 u2t 플러스 y1이 되는데 이 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자, 얘는 x는 x1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실수 t의 값에 상관없이 뭐가 된다? x는 항상 x는 x1이란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x가 항상 x1을 찍고 있을 때 그럼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t 실수죠. t는 실수란 말이야.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이때 P점의 y좌표는 마찬가지 뭐다? 얘는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x는 x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방향 벡터의 의미만 잘 생각하면 이것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방향 벡터라는 게 뭐라 그랬어? 방향 벡터가 얘는 평행한 벡터라 그랬죠. 직선과 평행한 벡터. 근데 0,u2라는 벡터는 어때? x축에 0,
u2니까 요렇게 되는 벡터일 거란 말이에요. 자, 어때요? 얘는 y축을 따라 움직이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y축을 따라 움직이는 벡터, 즉 y축의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나온다? x는 x1으로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설명은 좀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뭐다? 그냥 그림 그려보니까 y는 y1이라는 얘기가 되는구나를 쉽게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u1이 0이 아니고 u2가 0인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사실 앞선 경우와 똑같이 나온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데 u1t가 x-x1이고 0이 y-y1이 돼서 모든 y에 대해서 항상 y 값이 y1을 갖게 된다. 자, 이 경우 사실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u1,0이라는 벡터는 x축 위에 있는 벡터죠. x축의 평행한 벡터가 얘가 이 벡터 u1,0이라는 벡터가 된다. 그럼 이때 당연히 x축의 평행한 여기가 y1이면 y는 y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됩니다. 즉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구하는 거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일단은 벡터로서는 이렇게 표현된다.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u 벡터. 얘를 점으로 할 때 u1, u2가 모두 0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만약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는 x축의 수직이거나 y축의 수직인 직선의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104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요. 풀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벡터라는 거에 괜히 부담 겁먹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보기 1번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자, 여기가 지나는 점이죠. 지나는 점. 방향 벡터는 평행한 벡터. 방향 벡터가 2,3인 직선의 방정식. 자, 따져보면 얘가 지금 x1이 되는 거고 y1이 되는 거고 u1, u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x-2는 3분의 y-1이 돼서 2분의 x-2는 3분의 y 더하기 1이 됩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다예요. 자, 두 번째 점 5,1을 지나고 방향 벡터 u 벡터가 4,0인 직선의 방정식. 자, 방향 벡터는 늘 얘기하지만 평행, 직선의 평행의 벡터라고 했죠. 자, 4,0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이 식을 쓸 수가 없죠. 1번에서 해결했던 식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4,0이잖아요. 가볍게 한번 그려봅시다. 4,0 이쪽 방향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의미가 x축의 평행한 벡터가 되겠네요. 자, 5,1을 지난대요. 5,1을 지난대. 그럼 5,1을 지나고 이 4,0의 평행인 직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직선이 되겠죠. 얘는 그럼 뭐가 된다? 그렇죠.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 돼요. 외우는 방법도 물론 존재해요. 0이면 0일 때다 이런 거 존재하지만 그림을 직접 그려보는 것도 그림을 직접 그려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문제 1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문제 1번.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점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3,4인 직선. 자, 방향 벡터는 평행한 벡터. 방향 벡터의 x성분, y성분 둘 다가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 쓰면 되겠죠? 3분의 x-2가
4분의 y 더하기 3이 된다. 여기까지만 써도 충분합니다. 자, 2번. 자,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벡터 u 벡터 0,2에 평행한 직선. 뭐 이걸 암기해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써도 좋지만 여러 개를 외우고 있다라는 거는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 있길 바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0,2라는 벡터는 이렇게 y축 방향을 따라가는 y축에 평행한 벡터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여기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자, 그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자,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뭘 구했어요? 그쵸? 기울기를 먼저 구했죠. 여기서는 기울기 대신에 방향 벡터를 구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될 거예요. 이거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그냥 내용 설명보다 보기 문제를 직접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일단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면 1,3이라는 점과 5,2라는 점, 비율은 무시할게요. 자, 1,3과 5,2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사실 여기였죠. 자,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된다. 여기가 A, B가 된다. 자, 그러면 자,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방향 벡터를 활용할 거야. 그러면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한 벡터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 직선 A, B의 평행한 벡터는 무슨 벡터겠죠? 그렇죠. AB 벡터가 있죠? AB 벡터가 있잖아. 그럼 AB 벡터는 어떻게 구하는데? OB 벡터 마이너스 5 A 벡터가 되겠다. 자, OB 벡터는 5,2고 5A 벡터는 1,3이니까 얘는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4, 마이너스 1이 바로 방향 벡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방향 벡터 알고 지나는 점 알면은 그 다음에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문제 2번도 한번 각자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방향 벡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당연히 두 점을 지나는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해보면 방향 벡터는 AB 벡터가 되겠고 얘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마이너스 2,3이라는 방향 벡터를 갖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 3분의 y-1이 라는 직선을 갖는 걸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2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방향 벡터를 생각해 보면 AB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고, 자, OB 벡터는 B점을 종점으로 한 벡터이기 때문에 B의 좌표가 성분이랑 똑같다라는 거, 점과 벡터는 1대1로 대응한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아이고야 0,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따라서 뭐가 된다? 얘는 x는 4가 된다라는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과 한 점과 방향 벡터를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알아봤어요. 자, 구하는 방식 조금 생소하긴 하겠지만 연습해보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쪽 잠시 후에 끝나기 전에 다른 방법도 보여주긴 할 건데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방법 꼭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주고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뭘 보여줄 거냐면 이런 걸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 문제 2-1번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얘는 뭐야? 지금 내가 구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 B 벡터의 평행하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AB 벡터의 평행하고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하면 틀린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걸까요? 왼쪽으로 하면 맞고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걸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다. 시계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둘 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자, 보기에만 모양이 달라 보이지 두 개의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동일한 식이에요.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 이거 그냥 양변에 x자로 곱하고 대충 이항시켜주면 3x 플러스 2y는 11이라는 식이 왼쪽 식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 식에서도 3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8이 돼서 넘겨주면 3x 플러스 2y가 11이 나온다는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개는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점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도저히 벡터가 이해가 안 가요. 방향 벡터가 뭔지 모르겠고 벡터가 잘 뭔지 모르겠고 그냥 저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지만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는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은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그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도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서술형 평가에서 방향 벡터를 반드시 활용하라는 말이 없지 않은 이상 그냥 문제를 풀거나 단순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는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 어떻게 구했어? y-1은 1 빼기 3분의 4 빼기 1에 x-3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벡터로는 못 구하겠다. 벡터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방향 벡터가 주어진 거 그냥 두 점 말고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것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한 번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자? 한 점과 한 점과
기울기가 아니라 한 점과 방향, 한 점과 방향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했어요. 이 방향의 정보를 주는 거를 바로 뭘로 했다? 벡터로서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 중에 한 개 첫 번째 어떤 방향을 준 거냐? 평행한 방향을 주는 걸 했어요. 자, 평행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는 벡터를 우리 일반적으로 U 벡터라고 쓰고요. 이걸 뭐라고 준다? 뭐라고 얘기한다? 방향 벡터라고 한댔죠. 자, 이럴 때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으로 계산된다라고 우리가 증명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뭐 할 거냐? 평행한 방향 말고 다른 방향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죠. 어떤 방향? 수직인 방향이 주어져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어떤 방향? 수직인 방향. 한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수직인. 뭐 예를 들면은 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수직인 이런 직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꼭 공식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공식이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공식 전부 다 좀 기억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습 꼭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들 건강 조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